지금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앉아 계신 거실의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창밖은 환한 대낮인데도 커튼은 반쯤 쳐져 있고 TV 리모컨 소리 혹은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이따금 정적을 깨는 그런 풍경 말입니다. 이제 푹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퇴한 우리에게 세상은 참 고맙게도 이렇게 위로를 건넵니다. 하지만 PD인 저는, 그리고 작가인 저는 이 말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위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쉼은 우리의 몸을 멈추게 하고 멈춘 몸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며 그 멈춘 생각은 결국 우리의 남은 30년 삶마저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그 편안하고 위험한 쉼을 박차고 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현관문을 열고 세상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 70, 나는 오늘 다시 출근합니다. 지긋지긋한 일에서 벗어났으니 쉬어도 되는데 도대체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오늘 30분간의 이 여정에서 우리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며 되찾은 것, 잃어버렸던 3가지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을 시작하며 얻은 첫 번째 선물은 바로 활력이었습니다. 어제는 아이고, 오늘 하루는 또 뭘 하나 하는 막막함으로 눈을 떴다면 일을 하는 오늘은 아이고 늦었다, 출근해야지 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눈을 뜹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우리의 멈춰 있던 생체 시계를 다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밥을 먹고 옷을 갖춰 입고 몸을 움직여 출근하는 이 규칙성. 이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면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로 직결될 수 있다고요. 반대로 규칙적인 일은 뇌 건강을 10년은 젊게 만듭니다. 일은 최고의 재활 치료인 셈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고립으로부터의 탈출을 의미하는 연결입니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병이 아니라 외로움, 고립감이라고 했습니다. 은퇴하고 자식들은 다 떠나가고 내 짝꿍마저 먼저 세상을 뜨면 나의 세상은 TV가 전부인 이 좁은 거실 안으로 한없이 쪼그라듭니다.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고 해가 지는 날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일터는 좋든 싫든 나를 강제로 세상 밖으로 끌어내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72세의 바리스타가 되신 김영숙님의 독백을 잠시 들어보시죠. 집에만 있을 땐 정말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할 때가 많았지. 남편은 아침부터 등산 간다고 나가버리고 자식들은 바쁘다고 전화 한 통 없고 TV 보고 밥 먹고 또 TV 보고 졸고 내가 식물인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여기 카페에 나오면 일단 내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손님들하고 오늘 날씨 참 춥죠.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시고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말 섞고 사는 거. 내가 아직 사람이랑 말 섞고 산다는 게 그게 참 좋더라고요, 나는. 그렇습니다. 일은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마지막 사회적 끈이자 외로움이라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가장 따뜻한 창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물.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성취감, 자존감입니다. 평생을 우리는 자식들 입에 밥 넣어주고 돈 벌어다 주고 그렇게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매달 자녀에게 용돈 봉투를 받는 입장이 되었을 때 분명히 고맙고 기특한 마음과는 별개로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서늘해지는 그 기분. 아, 나도 이제 자식한테 손 벌리는 쓸모가 다했나 하는 그 상실감 말입니다. 일은 바로 이 무너진 자존감을 기둥처럼 다시 세워줍니다. 두 번째 주인공이신 68세 박철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월 40만원, 50만원. 큰 돈 아니에요. 그걸로 뭐 부자 되겠습니까? 근데 이 돈은 내 자식이 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번 돈이잖아요. 지난달에 첫 월급 받아서 우리 손주 녀석 그토록 갖고 싶다던 로봇 장난감. 그거 내 손으로 딱 사줬지. 그 기분은 이건 말로 못하죠. 나 아직 안 죽었다. 나 아직 현역이다 하는 그 당당함이죠. 그렇습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가치입니다.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이 묵직한 증거. 일이 주는 마지막 존엄입니다. 그들의 출근길.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을 되찾은 두 분의 삶 속으로 제가 시청자분들을 모시고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올해 나이 72의 시니어 바리스타 김영숙님입니다. 아침 9시 서울의 한 시니어 클럽에서 운영하는 작은 카페. 그녀의 출근길은 언제나 설렘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삶은 설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네 자식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커피라고는 믹스커피나 자판기 커피가 전부였던 그녀였습니다. 내 이름 썩 자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돌이켜보면 결혼 전에는 김씨네 둘째 딸이었고 결혼해서는 오 아내, 애들 낳고는 40년을 오 엄마, 오 할머니로 살았으니까. 애들 다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남편은 아침마다 산에 가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텅 빈 집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았더라고요. 정말 할 일이 없어요. TV 보는 거 말고는 나만 혼자 이 세상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았지. 그렇게 1년, 2년을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구청 게시판에서 본 시니어 바리스타 양성 과정 모집 공고.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그녀의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찾아간 그곳은 설렘이 아닌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무서웠지. 일단 가보니까 나만 빼고 다 50대, 60대 초반. 내가 제일 왕언니야. 그리고 저 커피 내리는 기계 에스프레소 머신 있잖아요. 무슨 버튼은 그렇게 많고 죄다 영어로 쓰여 있고. 스팀을 하라는데 칙 하고 뜨거운 김이 나오는데
무서워서 뒤로 나자빠질 뻔했잖아. 젊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아메리카노, 라떼 만드는데 나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같이 배우는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것 같아서. 아이고, 내가 괜히 왔다 이 나이에 망신당한다 싶어서 몇 번을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정말로.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 못 이기면 나는 평생 TV만 보다 죽는다는 생각으로 돋보기 안경을 쓰고 그 낯선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영어 단어들을 공책에 빼곡히 적어가며 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시니어 클럽 카페의 에이스 바리스타가 되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지금요. 지금은 뭐 눈 감고도 하지. 웃음 아메리카노 라떼는 기본이고 뭐 카라멜 마키아토 그런 것도 다 만들지. 지금은 내가 내린 커피 마시러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 손님도 생겼어요. 특히 나 같은 노인 손님들이 아이고 김 여사 커피가 속도 편하고 구수하니 제일 맛있다고 해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내가 70 넘어 바리스타라는 명찰을 달고 남한테 맛있다는 소리를 들을 줄 누가 알았겠어. 김영숙 님이 70평생 몰랐던 새로운 도전으로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면 여기 자신이 40년간 쌓아 올린 가진 것을 쓸모없는 과거가 아닌 빛나는 자산으로 바꾼 분이 계십니다. 두 번째 주인공, 올해 나이 68세 기술 컨설턴트 박철수 님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한복판을 뚫어온 베테랑 엔지니어였습니다. 40년이죠, 40년. 20살 간 넘어서 공장에 들어가서 정말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 자부심 하나로 살았죠. 그렇게 박상무 소리 들으면서. 근데 정년이라는 게 딱 오니까 어제까지 내가 책임자였는데 정년퇴직 딱 하루 만에 그냥 동네 할아버지 일이 되는 겁니다. 허무하죠? 내 40년 기술, 그 수많은 노하우가 이대로 그냥 썩는구나. 그 상실감이 그게 제일 컸습니다. 1년을 알아 누웠어요. 다시 일하고 싶었습니다. 몸이 근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마음의 장벽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이력서를 쓰려는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40년 경력, 이걸 누가 알아주나. 그리고 솔직히 두려웠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컴퓨터로 일하는데 나 같은 옛날 사람이 옛날 기술 가지고 가봐야 왕년엔 말이야 하는 꼰대 소리 들을까봐, 내 경험이 오히려 짐이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섭고 자존심 상했죠. 하지만 경험은 낡은 것이 아니라 숙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그의 40년 경력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곳과 연결되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술 컨설턴트로 제2의 명함을 파게 된 것입니다. 가보니까 젊은 엔지니어들이 책상에서 컴퓨터로는 기가 막히게 설계를 해요. 근데 현장을 모르더라고요. 기계라는 게 책대로만 안 돌아가거든요. 그날의 온도, 습도, 그 미세한 소리의 차이, 이건 40년 기름 밥 먹은 감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젊은 친구들이 3일 밤새워도 못 찾던 기계 결함을 제가 현장 소리 10분 듣고
저기 베어링 문제네 하고 잡아냈죠. 그때 그 젊은 대표가 제 손을 덥석 잡는데 선배님, 저희가 며칠 밤새울 문제를 10분 만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울컥 그 말을 듣는데 나 아직 안 죽었다. 내 40년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 현역입니다. 두 분의 빛나는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감동적이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가슴이 뛰고 박수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작가인 저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걸음만, 딱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자식들 앞에서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그 진짜 이유 말입니다. 물론 활력과 성취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도 다시 일터로 나서려는 데는 더 절박하고 더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식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폼나는 데서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모실게요. 고맙죠. 내 자식들이 그렇게 말해주니 참 고맙고 기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밤 10시, 11시가 되어야 넥타이를 풀고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는 내 아들의 팍팍한 어깨를 압니다.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치솟는 물가에 제 한 몸 건사하기도 버거운 저 아이들의 팍팍한 현실을 우리가 압니다. 편안히 모신다는 말이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사치스러운 약속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운해집니다. 용돈 그 몇 푼 때문에 자식과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될 때 손주 녀석 과자값이라도 쥐어주고 싶은데 지갑에 손이 안 나갈 때 병원비 고지서를 받고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망설여질 때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그런 서럽고 자괴감 드는 순간 그래서 결심하는 겁니다. 됐다. 내 밥값은 내가 한다. 자식 신세 안 진다. 내 용돈은 내가 번다. 내가 버는 2월 50만 원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내 두 발로 당당히 서겠다는 나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장님들은 왜 시니어를 고용할까요? 내 밥값은 내가 한다. 좋습니다. 결심은 섰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력서 한 줄 쓰려니 손이 덜컥 떨려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 나이 든 사람을 대체 누가 써주겠다고. 젊고 싱싱한 애들도 일자리가 없다는데 내가 어딜 비집고 들어가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그 생각은 시니어분들만의 착각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발 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일부러 시니어를 채용하고 어르신들 덕분에 가게가 산다고 말하는 젊은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
제가 아주 자세하고 샅샅이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72세 나이에 바리스타로 다시 태어난 김영숙 님이 일하는 카페, 그곳의 30대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왜 70대 어르신을 뽑으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망설였죠. 근데 그건 제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첫째는요, 책임감입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10분씩 늦거나 갑자기 그만두는 일 정말 많거든요. 근데 김영숙 어머님은요, 제가 오픈 시간보다 10분 일찍 와도 저보다 20분 먼저 와서 가게 앞을 쓸고 계세요. 시각, 결근, 상상을 못하죠. 프로입니다. 둘째는요, 이건 흉내도 못 내는 건데 정입니다. 20대 알바생들은 그냥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게 끝이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아이고, 날 추운데 이거 따뜻한 걸로 한잔 하시면서 안부를 물으세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정 때문에 단골이 되세요. 이건 20대가 10년을 배워도 못하는 어머님만의 연륜이고 무기입니다. 40년 경력을 살려 기술 컨설턴트가 된 박철수님은 어떨까요? 그를 모셔간 40대 중소기업 대표는 저에게 보물을 얻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은요, 사람이 전부입니다. 근데 박 선배님, 박철수님은 살아있는 교과서 그 자체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젊은 엔지니어들이 3일 밤낮으로 매달려도 못 찾던 기계 결함을 박 선배님이 현장 소리만 10분 정도 듣고 10분 만에 원인을 잡아내시더라고요. 40년 동안 현장에서 수천 번 부딪혀야만 알 수 있는 그 감. 이 압도적인 경험은요, 저희가 수억 원을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보물이죠, 보물. 자, 들으셨습니까? 젊은 사장님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시니어 여러분만이 가진 압도적인 책임감, 흉내 낼 수 없는 따뜻한 정,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살아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 듦이라고 부르며 부끄러워했던 그것은 결코 흠이 아니라 평생을 쌓아 올린 당신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탐내는 자산 에셋입니다. 15분 완성. 제2의 이력서 앤드 면접 필승법. 자, 이제 우리는 스스로가 자산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나는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바로 이 질문에 답해 드릴 시간입니다. 이력서, 면접, 까마득하실 겁니다. 30년, 40년 만에 처음 해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작가인 제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실전 가이드를 어부터 지까지 하나하나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만 잘 들으셔도 여러분의 두 번째 명함을 가질 확률이 10배는 높아질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합니다. 일자리 좀 구걸하러 왔습니다. 이런 패배자의 마음가짐은 탈락 1순위입니다. 여러분은 구걸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과
책임감을 제공하러 가는 전문가입니다. 스스로를 은퇴한 노인이 아니라 시니어 전문가라고 불러야 합니다. 나는 자산이다. 이 마음을 먼저 장착하십시오. 두 번째, 배우는 곳을 두려워 마십시오. 나는 컴퓨터도 기계도 몰라. 김영숙 님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길은 널려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집 앞 주민센터의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바리스타, 컴퓨터 요양보호사, 시니어를 위한 국비 지원 교육이 쏟아집니다. 둘째,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십시오. 이건 50대, 60대도 70대도 다 나옵니다. 나라에서 공짜로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 찾는 곳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니어 일자리는 젊은 사람들처럼 알바몬에서만 찾으면 안 됩니다. 길이 다릅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길을 가벼운 시작, 노인 일자리 여기 나는 경력은 없고 김영숙 님처럼 가볍게 시작하고 싶다. 그렇다면 포털 사이트에 노인 일자리 여기 혹은 시니어 클럽을 검색하십시오. 여기는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자리들입니다. 공익형은 학교 앞 교통정리, 공원 청소처럼 하루 23시간, 월 30시간 정도 가볍게 일하는 것입니다. 용돈벌이와 활력에 딱 좋죠. 사회 서비스형은 어린이집에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다른 어르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길이 경력 활용,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나는 박철수 님처럼 40년 경력이 있다. 이런 분들은 노인 일자리 여기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중장년 일자리 희엠망센터 또는 워크넷을 검색하십시오. 여기는 여러분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과 직접 연결해 줍니다. 컨설턴트, 기술고문, 자문위원이라는 멋진 제2의 명함을 여기서 얻는 겁니다. 결론, 당신의 위대한 첫 출근을 응원합니다. 자, 30분간의 긴 여정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푹 쉬라는 세상의 위험한 위로에서 시작해 활력, 연결, 성취감이라는 일의 진짜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72세 바리스타 김영숙님과 68세 현역 엔지니어 박철수님의 빛나는 오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존엄의 문제와 나는 짐이 아니라 자산이라는 자신감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산을 팔기 위한 이력서와 면접 비법까지 모두 점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돈벌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 밥값은 내가 한다는 독립의 이야기였으며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존재 증명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30분의 감동이 그저 아유, 좋은 방송 잘 봤네 하고 TV를 끄는 순간 사라지는 감동으로만 끝나선 안 됩니다.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휴대폰을 여십시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노인 일자리 여기 혹은 중장년 일자리 이 6 글자만 딱 한 번만 검색해 보십시오.
시작은 그 작은 클릭과 전화 한 통입니다. 그 전화 한 통이, 그 클릭 한 번이 여러분의 멈춰 있던 30년을 다시 뛰게 할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늦었을 때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을 때입니다. 채널 이름은 당신의 빛나는 인생 이마, 그 위대한 첫 출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